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 좌표계 정의한 거 이어가지고, 회전좌표계의 정의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좌표 관련된 예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지난 시간에 제가 약간 설명을 좀 잘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여기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좌표계가 변하는 거랑 실제 벡터가 움직이는 거랑 헷갈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여기 있는 좌표계 A가 좌표계 B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어, 이 좌표계가 오른쪽으로 델타 X만큼 움직였다고 얘기하고 그 위치가 A 좌표계에서 봤을 때 B의 원점, 그래서 이게 오른쪽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 이 A 좌표계 기준에 있는 이 P점을 B 좌표계로 만약에 옮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B 좌표계에서 봤을 때는 A 좌표계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 것만큼 가까워졌으니까 이제 빼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 이제 이 여기에는 이 녹색깔 식을 보면은 음, A 좌표계에서 B 좌표계로 옮길 때는 A 좌표계에서 봤을 때 이제 B의 좌표계의 위치를 빼준다. 아니면은 이 식을 보면은 B 좌표계에서 A 좌표계로 움직일 때는 이제 B 좌표계에서 봤을 때의 점을 A 좌표계로 옮겨서 보고 싶으면 B 좌표계에서 A 좌표가 아니고 A 좌표계에서 봤을 때의 B 좌표계의 위치를 이제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말이 B에서 A로 갈 때 A에서 B의 위치. 그러니까 어, 요 방향이 그러니까 B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고 싶은데 A에서 B의 벡터를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B에서 A가 아니고 A에서 B를 더해준다는 거예요. B에서 A로 갈 때. 네. 그리고 네. 맞아요. 로테이션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로테이션이 여기서 우리가 이 파란 색깔 좌표에서 봤을 때 이 녹색이 만약에 흰색으로 이런 식으로 어, 만약에 이렇게 돌게 되면 녹색이 좀 더 높아지죠. 고도가 높아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좌표계 관점에서 봤을 때 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A에서 B로 갈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플러스 세타만큼 돈다고 하면은 이제 A에서 B로 간 만큼을 B 좌표계에서 돌려주면 플러스 세타만큼 가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고도가 높아지는 거지. 방금 얘기했을 때 제가 A에서 B로 돈 거를 돌려줬어요. B에서 A로 돈 걸 돌려준 게 아니고. 왜냐면 지금 녹색에서 이 B 좌표계 관점에 정의한 걸로 만약에 A 좌표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 A 좌표로 B에서 A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30도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30도 가는 게 아니고 플러스 30도 간다. 그냥 이 말이 반대로 움직인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로테이션 그에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X축, G축, Y축이 각각에 돌리는 회전의 로테이션 매트릭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트랜슬레이션은 어, 이 죄송해요. 트랜슬레이션이 코디네이트의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좌표계가 움직일 때랑 이제 실제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랑 다르게 봐야 된다는. 어, 그러면은
이 좌표계 A에서 B로 움직일 때 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3차원에서 이제 볼게요. 3차원에서 앞에서는 우리가 2차원에서 봤는데 3차원에서는 X, Y, Z가 있고 이 빨간색 A 좌표에서 이제 이 파란색 B 좌표계를 움직일 때 이 원점의 이동이 A 좌표계에서 봤을 때의 B의 원점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 점이 이렇게 움직였다. 평행 이동한 거예요. 얘네들이 돌면서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냥 평행 이동한 경우에만 어, 지금 보는 거고요. 이제 그때 우리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병진 운동이라고 우리말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어, 요 좌표계 자체가 B 좌표계를 A 좌표계 관점에서 요만큼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은 우리가 앞에서 2차원에서 했지만 3차원에서 다시 보면은 A 좌표계에서 봤을 때, 그 빨간 색깔 좌표계에서 봤을 때, 이 돌아간 파란 색깔의 좌표계 X, Y축의 벡터가 각각 있을 거잖아요. 그 각각의 벡터를 이제 빨간 색깔 A 좌표계의 관점에서 나타내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 A 좌표계 기준으로 X 벡터, 여기 요 벡터, Y 벡터, 요 벡터, 이 Z 벡터, 이렇게 각각 단위 벡터로 세 개의 벡터를 나타내면 이게 세 개의 컬럼으로 구성된 3x3 매트릭스가 되잖아요. 얘가 A 좌표계에서 봤을 때 B 좌표계의 로테이션 매트릭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보면은 우리가 B 좌표계의 X, 그러니까 여기 이 B 좌표계의 B 좌표계의 X 좌표의 이 단위 벡터를 A 좌표계 기준으로 나타내면 이게 코사인, 디렉셔널 코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렇게 곱해지면은 여기 있는 A 좌표계 X, A 좌표계 Y, A 좌표계 Z로 이 XB라는 거를 우리가 좌표를 표현한 거죠. 그죠? 얘도 똑같이 A 좌표계 기준으로 YB라는 요 좌표를 우리가 이렇게 XYZ 성분 나타낸 거고 마찬가지로 G라는 이 여기에 있는 요거를 이제 요 좌표를 나타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3x3 매트릭스가 되는데요. 그러면 조금 특이한 게 우리가 이렇게 안 보고 요렇게 보면요. 그래도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A 좌표를 본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B 좌표계의 XYZ 기준으로 이 XA라는 이 단위 벡터를 이제 코사인 디렉셔널티 아니면 이제 이 파란 색깔 좌표의 기준으로 요걸 표현한 거지. 그게 이제 여기 노란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요 만약에 Y 좌표 요 파란 색깔이 아니고 죄송해요. 색깔이 아니고 요 빨간 색깔 Y 좌표를 이 파란 색깔 좌표의 기준으로 요렇게 나눈 좌표 세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YA를 이제 B좌표계의 단위 벡터로 투영했으니까. 얘는 이제 요 Z좌표 파란 색깔, 맞아요. 요 빨간 색깔 ZA를 파란 색깔 좌표 기준으로 나눈 거. 그래서 얘가 이제 대칭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요거를 트랜스포즈 하면은 이거를 트랜스포즈 하면은 이거의 역행렬이 된다고 해서 제가 그 오소고나 매트릭스라고 했고 오소고나 매트릭스 우리말로 직교좌표, 정교 직교좌표라고 얘기하고 그 직교 행렬, 직교 행렬을 트랜스포즈하면 역행렬이 되고 이거의 역행렬을 한 게 결국 B에서 A로 돈 거를 표현한다. 반대로 이렇게 돌았으면 이렇게 돈 거를 표현한다는 거고 그게 결국 이
얘가 트랜스포즈가 되면 딱 그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어, 그 세 개의 컬럼이 가지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위에 써 있는 게 A 좌표계에서 B로 갈 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A 좌표에서 빨간색에서 이제 파란색으로 이동하는 돌아가는 이거 좌표를 이제 사용할 때는 어, B에서 봤을 때의 이 점 어떤 벡터가 있을 때 이 점 P를 이제 A 좌표로 바꾸는 거를 할 때는 A에서 B로 회전하는 거를 곱해줘야 B에서 A로 간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그죠? 어, 지금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비슷하게 좌표를 돌리는 것도 아까 어떤 벡터를 돌리는 건 똑같이 A에서 정했듯이 B로 돌릴 때를 B에서 봤을 때 점에다 곱해주면은 A의 좌표로 바뀐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X축으로 돌릴 때 요 지금 X에서 요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되고 X축에서 돌릴 때 지금 이건 G축이거나 X축에 돌릴 때 이렇게 되고 X축은 이제 안 변하니까 여기가 1이고 나머지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고 얘는 G축에서 돌릴 때 얘는 Y축에서 돌릴 때 이런 식으로 각각 우리가 그 앞에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정했잖아요. 각각의 XYZ라는 축에서 돌릴 때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좌표 변환을 어떤 벡터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있는 2.1 예제인데요. 이 A 좌표 지금 요거를 A 좌표라고 할게요. 이 A 좌표계에서 이제 B 좌표로 이렇게 B 좌표는 제가 파란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B 좌표로 돌아갔어요. 30도 돌았어요. 30도. 아, 네, 30도 돌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Z축은 지금 생략을 했는데 여기 종이에서 튀어나오는 요 엄지를 세웠을 때 이렇게 손가락을 많은 방향으로 이렇게 X에서 Y 방향으로 감싸지면 거기가 Z 방향이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감싸집니다. Z 방향이 X에서 Y 방향으로 감싸지면 그러면은 이때 어 그 우리가 B 좌표계 돌아간 이 파란 색깔 좌표계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가 뭐 1이고 여기가 2여서 여기 Y축만 지금 값이 2고 나머지는 0인 이런 식의 어, 네, 벡터가 되죠. 그래서 0, 2, 0. 지금 이 P라는 점은 0, 2, 0인데 이거를 이제 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호모지너스 코디네이터로 나타내면은 뒤에서 호모지너스 코디네이터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이 뭐라고 하죠? 이 동차 좌표계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호모지너스 코디네이터로 나타내면 여기에 1이라는 더미 변수를 하나 더 써준다고 했었죠. 이렇게 써주고 그럼 이 P라는 점이 B라는 좌표계에서 이렇게 정의됐는데 그거를 우리가 빨간 색깔 좌표계인 이 A 좌표계에서 어디 있는지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대충 보면 어디 있어요? 약간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마이너스에 있고 그다음에 Y 방향으로 조금 위에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x 이 빨간 색깔 잡혀 있는 여기쯤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있는 그 파란색에서 봤을 때 다시 여기 내 머리 위에 있었는데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는 사실 되게 쉬운데 우리 나중에 복잡하면 계산할 수 있으니까 3차원에서 생각한 Z축으로 돌렸을 때 우리가 배운 이 공식을 사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Z축으로 돌리게 되면은 앞에서 배웠던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꼬마신, 신코 이렇게 네 개의 성분과 그다음에 나머지 1, 그다음에 이건 마지막은 더미 001, 001 이렇게 쓴 변수. 이게 A에서 빨간색에서 B로 갈 때 30도 회전하면은 여기 A에서 B로 갈 때 여기 사이에다가 30도 넣어주면 되죠.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1.414 있나요? 루트 3이 1.7인가? 네. 그래서 그거를 2로 나눠서 이렇게 죄송해요. 코사인 2분의 루트가 2분의 루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이 매트릭스를 이제 어, 우리가 구했고 그거를 이게 P라는 점에다가 곱해주면 되죠. 얘가 4x4 매트릭스니까 P라는 점이 이렇게 0, 2, 0, 1이라고 하는 호모지너스 코디네이터를 나타내. 그거를 이제 곱해주면 여기서 그냥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0.866 마이너스 0.5, 0.5, 0.866, 00001, 0001, 00, 그래서 거기다가 2, 0201 이렇게 곱해주면 어 이렇게 곱해지면은 이렇게 곱해서 요거 하나 남고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요거 하나 남고 마이너스 1.7 2, 73이네요. 이게 플러스가 플러스 1.732,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어차피 0이고, 그다음에 여기 1. 그래서 이렇게 곱해진,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1,1.732, 이 정도에 있는 그런 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2차원에서 했던 공식을 그냥 그대로 써도 되는데 3차원으로 옮겨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회전과 그 경진 운동을 동시에 하는 트랜슬레이션 경진과 그다음에 로테이션 회전을 같이 하는 좌표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이 둘 다 필요한데 녹색은 이동한 거고 빨간색은 이제 회전한 거잖아요. 그리고 두 개가 동시에 필요해요. 그러면은 어 우리가 이 좌표계가 여기서 이동만 한 게 아니고 이동하고 이렇게 돈 거예요. 그 이게 이제 뒤에서 계속 헷갈릴 수가 있는데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걸 돌리고 이동시킬 수도 있고 이동시키고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달라져서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잘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얘가 이동하고 이제 돌아갔다라고 이동하고 돌렸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 이 빨간색에서 이 파란색 좌표계로 갔어요. 그럼 이제 이동하고 돌린 게 있는데 이제 파란색 좌표계에서의 제가 앞에서 예제에서도 얘가 처음에 문제를 낼 때 A에서 이렇게 B로 돌렸으면 A에서 봤을 때 점을 B에서 좌표계로 바꾸라고 하면은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B 점을 줬잖아요. 그리고 A로 바꾸라고 한 거는 우리가 제가 A에서 B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지금 배웠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A에서 B의 트랜스포메이션을 B에다 곱하면 A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이렇게 낸 거예요. 왜냐면 안 그러면 역변화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좀 이따 배울 건데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A에서 요 파란색으로 갔어요. 그럼 파란색에서 갔는데 파란색에서 봤을 때 좌표, 파란 색깔 좌표계에서 봤을 때 파란 색깔에서 봤을 때 이 좌표를 그냥 설명할게요. 여기 파란색에서 봤을 때 이 좌표를
요 빨간색에서 봤을 때 A 좌표로 바꿔주는 변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 안 되죠. 네, 여기 그래도 안 되네. 네. 여기 지금 파란색에서 봤을 때 점 P를 요 점 P를 약간 짧은 벡터죠. 근데 이렇게 돌리고 이동한 거의 이전이니까 요 빨간 색깔에서 봤을 때 좌표인 점 이제 AP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로 이동한 게 있죠. 그래서 이동한 게 있으니까 이동한 거를 더해주면 돼요. 더해주면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A에서 봤을 때 여기 클릭 여기 지금 A에서 봤을 때의 요 점 P 요렇게 네, 지금 여기 A에서 봤을 때 점 P잖아요. 요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A에서 봤을 때 여기 PB를 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지금 이 PB는 잘 보면은 어 약간 내가 PB로 좀 돌아 있는 관점에서 생각해 돌아 있는 관점에서 이제 어 약간 45도 정도 있죠, 지금. 이렇게 45도 정도의 이 점 P가 이렇게 위에 있는데 A에서는 A에서는 이제 이게 돌기 전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 A가 그냥 이렇게 이동했던 거면 이 A라는 좌표계에서 봤을 때 좀 많이 위에 있죠. 고도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좌표계에서의 이 벡터만큼 더해주려고 해야 되는데 이 파란 색깔에서 봤을 때는 파란 색깔로 하면은 이렇게 착각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 정도 있는 것처럼. 왜냐면 지금 그림이 이해가 가나요? 왜냐면 지금 파란 색깔에서 봤을 때 45도 정도 있어요. 그래서 45도 정도에 있을 때 이 A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가파른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완만한 45도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더해보면 다른 데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점 P, 요 파란 색깔 요 점 P를 빨간 색깔 관점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파란 색깔 좌표의 관점을 빨간 색깔 좌표로 바꿔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로테이션이 있고 그 A에서 B로 가는 로테이션만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어 이렇게 얘가 로테이션 A에서 B로 가는 로테이션을 점 P에다 곱해주면 이 빨간 색깔 여기 요 지금 제가 두 번째 그린 이 빨간 색깔 좌표계에서의 점 P 이 벡터를 진정으로 A 좌표계에서 표현한다는 그럼 이제 됐어요. 여기서 A에서 이 원점으로 가고 이거 이렇게 A에서 원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점 P로 가면 이제 우리가 원했던 AP가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이 AP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돌리면은 이제 상대적인 좌표라고 얘기하는데 돌리면은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돌아갔으면 이 돌아간 거를 향해 가면은 다른 데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동하고 돌렸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튼 그러면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하고 그 다음에 어, A에서 봤을 때 B의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하고 A에서 봤을 때 B의 원점을 더해주면 A 좌표계로의 그 기준을 값으로 점 P가 나온다. 즉 AP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앞에서 얘기했듯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하고 트랜슬레이션 벡터를 더해주는데
이걸 한 번에 합치자라고 해서 밑에 000이라는 더미를 곱해서 원래 이게 3 by 3을 곱하고 그 다음에 3 by 2를 더해주는 건데 이걸 합쳐가지고 이렇게 쓰고 이걸 이렇게 4 by 4 매트릭스 형태로 곱할 수 있게 만들어준 다음에 앞으로부터 모든 벡터는 여기에 1을 더 하나 붙여서 표현해주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동차 변환 행렬이라고 하고 또는 이제 코디네이트 자체를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라고 해요. 이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 이 변환 자체를 이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요 밑에 있는 요거는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 그래서 이제 그냥 이 T랑 곱해서 다른 변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A에서 봤을 때 B 좌표계로 가는 변환인 이 AP 로테이션, 그다음에 AP B의 오리진. 이거를 이제 곱해주면 AP가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1을 그냥 추가해 준 건 요거는 그냥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근데 실제로 컴퓨터에서 할 때는 사실 이렇게 안 해요. 4바이서를 안 하고 3바이3 곱하고 3바이 1을 더해주는. 왜냐하면 이 계산상으로 조금 비효율적이라 가지고 실제 알고리즘적으로는 이렇게 안 하지만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트랜스메이션 매트릭스라는 거를 우리가 표현한다는 거. 그럼 이제 좌표계가 여러 개 변환돼. 우리가 왜냐면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관점에서 저 관점에서 저 관점에서 계속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A에서 B로 가고 그다음에 B에서 C로 가고 C에서 D, E, F, G까지 이제 간다고 해볼게요. 보통 많이 로봇이라고 하면 로봇 팔이라고 하면 로봇 팔의 베이스부터 뭐 어깨, 이제 팔꿈치, 팔목, 그다음에 손가락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 변환을 이제 각각 여기 베이스에서 내 몸의 몸통에서 어깨 관절에 이 좌표계 붙이고 여기서 팔꿈치 좌표계 붙이고 여기서 손목 좌표계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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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계산은 손끝 기준이 아니고 우리 몸통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손끝에서 여기까지 요 좌표계는 아는데 여기서 다시 이 팔꿈치, 어깨, 몸통으로 가는 거를 이제 뒤로 돌려주는 거지. 그래서 이 만약에 이 G라는 좌표계에서 점 P를 이 전 F에서 G로 변환하는 요 트랜스레이 호모지니스 트랜스메이션을 곱해지고 그다음에 쭉쭉쭉 곱해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그래서 해주면은 제가 처음 시간에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냐면 그냥 약분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분되고 마지막에 얘가 A 관점에 A 좌표계에서 봤을 때 점 P가 된다. 그래서 네, AP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좌표가 표현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각각의 관절끼리만 잘해주면 결국 아무리 여러 개의 관절이 있더라도 손끝으로부터 내 몸통의 상대적인 좌표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 방금 얘기했던 아까 회전만 했는데 회전하고 그러니까 전이라고 병진이라고 하는 거. 전이라는 거는 그 트랜스메이션의 우리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병진과 회전을 합친 거, 그 로테이션과 트랜스레이션 합친 이 지금 상태에서 예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예제는 이 A 좌표에서 요 A 좌표에서 요 B 좌표로 갈 때, 이렇게 B로 갈 때, 지금, 죄송해요. B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 있네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B 좌표로 이제 갈 때, 우리가 그 기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A에서 30도 돌리고요. 이렇게 30도 돌려고, 그리고 X방향으로 10, Y방향으로 5만큼이니까, 좌표로 따지면,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지? 10, 5, 0.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얘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 B 좌표계에서 봤을 때 3,7,0이라는 이 값을 여기가 3,7,0이래요. 여기가 3,7,0. 파란 색깔로 썼을까? 얘가 이 좌표가 3,7,0이래요. 자, 그러면은 이 파란 색깔 이 점 PB를 점 BP를 AP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 AP를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해서 AP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로테이션을 곱해주고 로테이션 A에서 B만큼 도는 거를 B에다 곱해주면 오히려 A가 나온다겠죠. 이렇게 곱해주고 그다음에 A에서 봤을 때 B의 원점을 더해주면 그러면 10,5,0은 이렇게 이걸 더해주면 얘가 A에서 봤을 때 P 벡터가 나온다는 거고 저희 AP를 이제 구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3,7,0 더하기 봤으니까 이게 10,5,0이니까 더하기 아까 30도 도는 거는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 마이너스 30도 꼬마 신신도 네, 0, 0, 1 Z축으로 지금 돌지 않기 때문에 Z 방향에서는 그냥 0, 0, 을 곱해주는 거죠. 여기에 이 P가 3,7,0이니까 이건 파란색으로 해볼까? 여기에 3,7,0 곱하면 이걸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아까 얘가 0.866이었네. 마이너스 0.5, 0, 0.5, 0.866, 0, 0.1 더하기 370 더하기 15요. 얘는 15요 더하기 여기 3 곱하기 0.866 그래서 한 2.7 정도 됐는데 네. 마이너스 3.5 그다음에 1.5 더하기 76에 87에 56이니까 6.0 정도 되네. 네. 6.0 정도 되고 마지막은 여기 이렇게 곱하니까 0. 그래서 대충 계산하면 이거 다 더하면 12.5 이거 대충 계산하면 마이너스 9.2 정도 되네요. 네, 이렇게 제가 계산은 틀릴 수 있는데 9.0이고 얘는 12.5 네, 대충 맞죠? 네. 아무튼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얘가 원래 3,7,0이었는데 여기서 PA가 9,12.5,0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어, 이번에 두 번째는 이 좌표계를 바꾸는 게 아니고 이번 좌표는 그대로 있어요. 좌표는 이렇게 A 좌표계가 그냥 그대로 있고 이번에는 아까 3,7,0이라는 이 벡터가 있고 이 벡터를 이 벡터가 있고 이 벡터가 있고요. 이 벡터를 30도만큼 회전을 시키고
회전을 시키면 약간 이렇게 돌아서 약간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동을 시킨다. 요렇게 이동시키면 일로 가겠죠. 그래서 P1이라는 A좌표에서 P1이라는 벡터를 P2라는 좌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일단 로테이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여기 3,7,0에다가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동을 시켜줬기 때문에 10,5,0을 더하면 아까랑 똑같은 좌표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이제 똑같은 값이 나와요. 9, 이제 여기가 9,12.5,0이라는 좌표인데 열 벡터로 쓰지 않고 행 벡터로 쓸까요? 네, 열 벡터로 쓰죠. 9,12.5,0이라는 이 T2가 여기서 이렇게 세우고 돌리고 이렇게 이동시킨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좌표계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이동시키고 돌려가지고 거기서 본 거랑 결국 미안 반대로 여기를 다시 원위치로 돌리고 이렇게 이동시킨 거에서 A에서 본 거랑 같은 연산인데 이게 완전 다른 의미라는 그냥 이제 벡터를 이동시킨 거 얘는 좌표를 이동시킨 거니까. 음. 근데 결국 이 T라고 쓰는 건 이건 A에서 B로 가는 좌표계는 아니고 그냥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동시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안 썼죠. 네, 이렇게. 근데 계산적으로는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역변환을 할 건데 이제 여기서 빨간색에서 이제 파란색으로 가요.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가고 그다음에 음, 그거를 돌렸어요. 다시 원위치로 돌리고 다시 이렇게 뒤로 돌아와야 되거든. 얘를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다시 돌리고 얘가 A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A 프라임 B에서 이렇게 돌리고 얘를 이렇게 병진으로 반대로 돌려주면 이 파란색만큼 이 녹색만큼 올라갔다가 이렇게 돌린 거로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역변환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음, 일단 우리가 앞에서 로테이션 매트릭스 A에서 B로 가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돌린 게 있었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트랜스포즈 시키면 뭐가 돼요? 또는 역행렬 시켜주면 그게 같은 거였죠. B에서 A로 가는 그러니까 파란색에서 오히려 빨간색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로테이션이 되고 그래서 로테이션은 이제 뭔지 알겠어. B에서 A로 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요 파란 색깔 요 지금 파란색이 녹색 이 녹색인데 이 녹색이 빼주면 이제 빼서 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이 A 좌표계 기준이에요. 근데 어 이거를 A에서 봤을 때의 B의 원점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가 만약에 좌표 변환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P를 이제 B에서 A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어, 이걸로 바꾸고 싶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A, B를 빼서 요 B의 원점을 하면 됐는데 이게 아니고 이번에는 A에서 만약에 B로 A라는 좌표계에서 봤을 때 P를 AP를 BP로 바꾸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A에서 봤을 때 B의 오리진이 아니고 죄송해요. B에서 봤을 때 A의 오리진 더하기 B에서 봤을 때 A의 로테이션 곱하기 A의 P. 그래서 AP에다가 요거를 곱해주고 이거를 이제 더해줘야 되죠. 근데 잘 보면은 B에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씌우면 이렇게 마이너스 씌우면 그럼 그냥
B에서 봤을 때 A의 원점이 나오면 좋은데 이렇게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그냥 마이너스는 지금 이 벡터가 나오니까. 근데 그게 안 돼. 왜냐면 B는 이미 돌아간 관점이. 근데 돌아간 관점에서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를 씌우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벡터가 요렇게 지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냥 이 벡터가 마이너스 씌우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잘 보면은 얘가 약간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 보여요. 이게 이거의 마이너스는 약간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죠? 근데 좀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파란 색깔 뭐가 일어난 거지? 잠시만요. 이 지금 여기 있는 이 파란 색깔 좌표에서 봤을 때 파란 색깔에서 봤을 때는 이쪽 방향의 벡터가 약간 혹시 이게 돌아 약간 위에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밑에 있는 게 아니고 파란 색깔 좌표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얘가 되면 안 되고 얘를 다시 이렇게 올려줘야 돼. 위로 이렇게 올려줘야 돼.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만 취하는 게 아니고 얘 여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AP, BO를 만약에 안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어 로테이션 그러니까 지금 A에서 봤을 때 점을 이제 B 관점에서 바꾸시면 계속 뭘 곱해야 된다 그랬죠? B, A 로테이션. 그러니까 B에서 봤을 때 A 로테이션을 곱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B에서 봤을 때 A 로테이션을 A에서 봤을 때 여기다 곱해야지.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돌았으니까 그럼 B에서 봤을 때 A는 약간 이렇게 돈 거잖아요. 그죠? B에서 봤을 때 X는 이렇게 돈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나가는 거 이렇게 세우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B에서 봤을 때 A를 곱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를 취해야 이제 B에서 봤을 때 A의 원점의 좌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PT는 E에서 봤을 때 대상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게 B에서 봤을 때 A 원점이 필요한데 얘가 이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만 취하는 게 아니고 B에서 A로 로테이션을 돌린 거를 곱해줘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B에서 A로 돌리는 거는 결국은 A, B의 역행렬이죠. A, B, R의 역행렬이고 그 다음에 이동은 어, A, B, R의 근데 B에서 A니까 이걸 A, B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 B를 알고 있으니까 역행렬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제 AP의 역행렬 또는 트랜스포즈 곱하기 AP, BO. 아, 네,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어, A에서 B로 가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그럼 이걸 가지고 뭘 구하고 싶냐? B에서 A로 가는 로테이션과 그다음에 어, B에서 A의 원점. 이걸 우리가 구하고 싶은데 걔가 결국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지. 이걸 알고 있고 이걸 알고 싶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은 A에서 B로 가는 만약에 이 4x4 매트릭스를 알고 있으면 이거를 역행렬을 우리가 4x4 매트릭스의 코팩터 우리 여인수 구해가지고 막 이렇게 계산하면 할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계산이 어렵고 사실 그걸 계산하면 결국 이 밑에 있는 거랑 똑같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음, 같은 식이니까 그냥 지울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 B의 변환으로부터 B, A의 변환을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밑에서 제가 설명한 것 같은 이렇게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음, 이번에는 어, A가 Z축으로 30도만큼 회전하고 X방향으로 가 Y방향 3만큼 그러면은 A에서 B로 가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A에서 B로 가는 회전, Z축 주위로 회전한 거 그거에다가 4, 3, 0만큼 이동한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되고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 B에서 A로 가는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해보자라는 방금 우리가 배웠듯이 어, 어렵지 않죠. A에서 B로 가는 로테이션의 역행렬 또는 트랜스포즈를 구하고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로테이션의 역행렬인 B에서 A의 로테이션 곱하기 B에서 봤을 때 A의 점. 근데 이게 결국 A에서 봤을 때 B의 원점에 로테이션 씌우고 마이너스 씌운 거랑 같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A에서 봤을 때 B의 로테이션이 요거죠. 저 여기 죄송 지금 오타가 있는데 얘가 1이에요. 얘가 얘니까 이거를 트랜스포즈 하면은 그냥 마이너스가 1로 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0.866, 0.5, 마이너스 0.5, 0.866, 0.000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거 곱해서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어, 이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0. 마이너스 0.866, 0.5, 마이너스 0.5, 0.866, 0001 곱하기 430 이렇게 곱하면 어, 3.26 더하기 1.5 마이너스 2 더하기 1.6 정도 되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4, 5.1, 마이너스 0.6 잘 필요하네요. 음, 마이너스 4.9 너무 대충 계산했는데 4.9, 0.6 정도 되는데 네. 이렇게 되고 그럼 이거 합치면은 0.866, 0.0, 마이너스 0.5, 0.866, 0, 001,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0.6, 0 이렇게 됩니다. 제 글씨가 너무 좀 혼란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 계산 자체는 그냥 3x3 매트릭스에다가 3x1 벡터 곱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네. 괜찮나요?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예제가 있어요. 지금 로봇이 있고 로봇 팔이 있어요. 로봇 팔에 여기 베이스, 또 베이스라고 해서 여기 B 좌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끝 팁이라고 해가지고 T라는 좌표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B에서 T로 가는 좌표를 알고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B에서 T 요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로봇의 베이스로부터 이 테이블 위에 있는 요 모서리 부분, 이 S라는 좌표로 가는 이 TS도 알고 있고요. 네. 왜? 네.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S에서 G라고 하는 여기에 뭔가 도구가 스크류 볼트가 있대요. 이 볼트의 위치가 볼트가 보통 이렇게 만약에 생겼으면은 당연히 볼트의 이 방향을 뭐 X 뭐 Y Z 뭐 이렇게 놓겠죠. 그래서 이 볼트의 위치를 G라고 하고 이 S에서 G로 가는 것도 이제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손가락 끝을 볼트로 가져가기 위해서 T에서 G로 가는 이 변환 행렬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구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거니까 지금 이거를 거꾸로 가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얘는 손가락 끝에서 이 팁에서 베이스로 가고 얘만 역변환을 해주고 그다음 여기서 B에서 S로 가고 S에서 G로 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어, 요 B에서 T를 이거를 역변환을 해서 구하고 그럼 얘가 T에서 B로 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B에서 뭘로 가지? S로 가고 여기다가 B에서 S 이건 알고 있습니까? B BST 네. 그다음에 S에서 여기 G로 가는 거. 이걸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약분이 남는 게 T에서 G로 가는 변화는 이렇게 계산하면 T SGT를 알 때 네, 네, 네. 여기 어 네. 그러면 음 우리가 앞에서 B가 있었고 BP가 있었고 이거를 AP로 바꾸려면 이렇게 바꾸려면 얘로 바꾸려면 A에서 B의 로테이션 곱하고 A에서 B의 원점을 곱해주면 어떻게 됐었냐면 어 원래는 이제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이렇게 도는 거였는데 그걸 역으로 얘가 이렇게 반대로 돌고 그 다음에 B의 원점으로 가고 B의 이제 원점에서 이 파란 색깔 좌표의 기준으로 BP로 가는 거니까 결국 AP가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이 앞에서 했던 거니까. 그러면은 이걸 이제 역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넘기면 AP에서 이거의 원점을 이렇게 빼주는 요 마이너스만큼 이렇게 빼주는 거잖아요. 그죠? AP 빼기 APBO 거기다 이제 요거를 넘기니까 이거의 역행렬이 넘어가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풀어서 쓰면 AP에다가 ABR을 곱하고 ABR 지금 트랜스포즈를 곱하고 그 다음에
APB에다가 ABR 트랜스포즈에 여기 마이너스를 씌운 거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 A에서의 이 좌표를 B에서의 좌표로 바꾸려면 근데 거기서 아는 게 APBO 그다음에 ABR을 알 때 그거를 일단 ABR의 역행렬 곱해주고 그다음에 APBO에 마이너스 씌운 거에다 플러스 ABR을 곱해줘서 ABR의 역행렬을 곱해줘서 얘가 그리고 뭐가 되냐면 ABR의 역행렬이면은 B에서 A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B에서 A로 가는 로테이션에다가 A에서의 봤을 때 이 P, B5를 곱해주면 얘가 결국 죄송해요. 이게 음, A에서 봤을 때 BPO를 이걸 곱하면 이렇게 지워지고 음, 이게 잠깐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음, 네, 비유랑 네네, R 네네. or 그게 그러니까 A, B, R하고 A, P, B, O를 알 때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음, 그러니까 어, 지금 이렇게 요걸 녹색을 알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간 걸 알아요. 그러면은 이 파란 색깔 좌표계에서 봤을 때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 걔가 어 B AB R에 트랜스포즈 곱하기 A PBO인데 이걸 다시 설명하면은 어 그러니까 얘가 B에서 봤을 때 A의 원점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B에서 봤을 때 A의 원점은 음, 마이너스 A에서 봤을 때 B5에다가 로테이션 B에서 봤을 때 A를 곱해줘야 된다. 근데 우리가 로테이션 A에서 B를 아니까 A에서 B에 트랜스포즈에다가 마이너스 A, P, BO를 해줘야 된다. 그럼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A, P, BO랑 A, B, R을 가지고 어, BAR, BAR과 BPAO를 알 수 있다는. 네, 오케이. 그러면 음, 여기까지가 이제 이 트랜스포메이션 이용한 예제고 남은 시간 동안 그 우리가 회전이라는 거를 어, 나타내는 방법을 좀 추가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어떤 강체에 붙어 있는 좌표계 회전을 3x3 매트릭스로 표현했잖아요. A에서 B를 돌린다고 했을 때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9개의 변수를 표현했죠. 여기에 R11, R12, R13 해가지고 R33까지 이렇게 9개의 변수를 표현했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 책에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오소고나 매트릭스 직교행렬이면은 사실 이게 세 개의 변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 개의 자유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세 개의 자유도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를 배울 건데 첫 번째가 픽스드 앵글 고정각 XYZ
로테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빙 프레임이라고 움직이는 프레임으로 보는 Z, Y, X 오일러 앵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Z, Y, Z 오일러 앵글이 있어요.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9개의 변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여기 사실 구속 조건이 6가지가 있어가지고 결국 세 가지의 자유 변수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지금 제가 세 가지만 얘기했는데 이게 총 24가지가 있어요. 24가지의 이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 24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XYZ 오일러가 아니고 XYZ 픽스드 앵글 표현이라는 게 있고 다른 말로 보통 이제 롤 피치 요 익스프레션이라고도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X축으로 돌리는 거를 우리가 롤이라고 하고 요쪽 지금 빨간색 기준으로 요축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를 롤이라고 하고 Y축으로 돌리는 거를 피치라고 하고 Z축으로 돌리는 거를 요라고 해요. 그래서 롤, 피치, 요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여기서의 이제 중요한 점은 픽스드 앵글이다. 고정된 좌표의 기준으로 돌린다는. 뒤에서 나오면은 제가 아까 이동하고 회전하는 거를 우리가 봐야지 회전시키고 이동하면 그 회전된 좌표계에서 그 옆으로 가는 거랑 회전되기 전에 옆으로 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동하고 회전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회전을 한 번 시키고 또 그 축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면 이미 그 축이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돌아간 좌표 기준으로 회전시킬 거냐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첫 번째 프레임 기준으로 회전시킬 거냐가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첫 번째 딱 고정된 그 처음의 좌표의 기준으로 그 고정된 앵글이라는 말이 첫 번째 좌표의 기준으로 돌린다는 의미고 그래서 일단 X축으로 먼저 파이만큼 돌려요. 그 다음에 Y축으로 세타만큼 돌리고 Z축으로 사인만큼 돌려요. 그러면 이제 X축으로 돌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요 매트릭스로 쓸 수 있고 Y축으로 돌린 거는 이렇게 쓸 수 있고 Z축으로 돌린 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거 너무 많이 했죠. 이렇게 돌리는 걸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일단 먼저 X로 먼저 돌렸기 때문에 X 먼저 쓰고 그 다음 게 이제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래서 Y에 대한 회전을 옆에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Z를 곱해서 결국은 요 순서로 봤을 땐 Z, Y, X 순서로 곱해요. 근데 이제 X 먼저 곱하니까 X가 제일 오른쪽,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Z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 X, Y, Z 로테이션 또는 이제 롤, 피치 요 순서대로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시 보면은 이제 요 빨간깔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돌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Y가 이렇게 움직이겠지, 이렇게. X, Y가 이렇게 돌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돌아가는 Y 기준으로 돌리지 않고 그 앞에서 했던 요 빨간 색깔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음, 네, 그러면 이제 요거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얘가 뭔가 막 이렇게 움직이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또 Z도 이거 기준으로 돌리는 거야. 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곱하면서 쓸 수가 있어. 그리고 이거 세 개, 파이에 대한 거, 세타에 대한 거, 사이에 대한 걸 이렇게 순서대로 곱하면 코사인 파이, 뭐 마이너스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보통 이제 코사인도 많이 쓰다 보면 귀찮은 건 아니고 그 빨리 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줄여서도 이제 계속 교과서에서도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0,0,0,0,1 곱하기 세타 코사인 세타 0 사인 세타 0, 1, 0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아니고 여기 파이죠. 코사인 여기 0 1, 0, 0, 0 x축으로 돌리는 거니까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 0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이렇게 요거 세 개를 곱하면은 이렇게 복잡하지만 이 위에 있는 식이 돼요. 네. 이렇게 굉장히 긴 식인데 이제 네.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요거는 알아야겠지. 네. 이렇게 곱하면은 위에 있는 식이 된다. 거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만약에 픽스드 롤피치오 앵글 또는 픽스드 앵글 XYZ 픽스드 앵글 익스프레션으로 만약에 우리가 표현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이 식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로부터 각각 이제 롤피치오 또는 세타 사이 파이 값을 우리가 역추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식으로부터 일단 사인 세타를 아는데 일단 여기 요 식으로부터 이 코사인 사이의 제곱 사인 사이의 제곱이 1이니까 이 R11, R21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요. 여기 사인 세타 그러니까 마이너스 R31이겠지. 여기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사인 세타를 구해서 넣으면 이제 우리가 탄젠트를 이용해서 보통 세타를 역추적하는데 아크 탄젠트 무슨 값을 넣을 때 이거를 우리가 아크 탄젠트 값을 바로 쓰지 않고 여기서 어, y, x를 넣어줘요. 또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넣어줘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얘를 y, x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 우리가 이제 탄젠트라는 거를 설명할 때 우리가 탄젠트부터 만약에 이해를 한다고 하면 탄젠트가 90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180도, 90도, 180도 이렇게 있을 때 탄젠트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점근선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탄젠트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고 이게 세타라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x, y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세타가 있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 x, y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탄젠트는 x도 양이고 y도 양이기 때문에 여기는 탄젠트가 0보다 커요. 양수예요. 근데 여기서 같은 각도를 이게 180도 더하기 세타만큼 만약에 움직였다고 했을 때 어, 즉 180도 빼기 세타만큼 그러니까 여기 세타가 되는 거죠. 여기 위치에 있을 때 여기는 x도 마이너스고 y도 마이너스인데 이게 두 개가 마이너스라서 탄젠트라는 게 결국은 x분의 y잖아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도 마이너스를 두 개 곱해서 여기도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탄젠트라는 게 여기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여기 90도부터 시작해서 0부터 시작해서 90도까지 가는 게 여기서부터 180도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여기서 이렇게 0도에서 마이너스 180도까지 가는 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탄젠트를 그냥 부호만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90도부터 플러스 90도까지만 우리가 보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전체 방향 360도를 커버하려면 x, y 두 개 분모 분자 둘 다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변수를 입력으로 해주는 아탄2라는 함수를 사용해요. 이거는 매트랩에도 있고 파이썬에도 있고 다 모든 코드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탄2는 이 부호를 생각해서 각도를 뽑아준다. 분모 분자의 부호에 따라서 각도를 뽑아주고 그걸 이제 써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360도 해당하는 이제 부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세타는 이렇게 구하고 그다음에
어, 이 세타를 알면은 요 사인은 일단 파이부터 먼저 해보자. 여기 코사인을 아니까 세타를 알았으니까 코사인을 아니까 코사인 값으로 나눠줘가지고 이거 분모 분자 이게 사인 세타 얘가 y고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 얘가 x죠. 우리 알죠? xy가 분모 분자일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구해서 얘를 넣어주면 아크탄젠트를 해서 파이가 나오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를 보면 이거 우리도 코사인 또 아니 코사인 아니까 요거를 나눠줘서 이거를 분모 사이를 분모 코사인 사이를 분자로 해서 아크탄젠트라면은 사이도 알고 그래서 이 네, 롤 C 요 값을 다 알 수 있다. 그 매트릭스를 역으로 계산합니다. 이제 세타 파이 요 RP 롤 PCO를 알면은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구하는 거는 쉬운데 이제 역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 뭘 할지만 설명할게요. 설명은 안 하고 여기가 이제 픽스드 앵글 XYZ고 픽스드 XYZ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픽스드가 아니고 무빙 프레임 기준으로 하는 오일러 앵글이 있어요. 근데 오일러 앵글 중에서도 XYZ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ZYX라고 하는 순서로 우리가 회전을 시키는 오일러 앵글은 이제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회전시키고 나서 그 회전된 프레임에 새로운 Y를 기준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Z를 기준으로 돌려가지고 만들어주는 이제 회전이 된다. 그래서 어 아까 픽스드 앵글 XYZ랑 나중에 우리가 약간 이거 스포일인데 오일러 무빙 프레임 기준의 Z, Y, X 회전을 시키면 두 개가 완전히 그 계산값이 똑같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Z, Y, Z 오일러 앵글 익스프레션 보고 네. 그다음에 또 축을 어떤 하나를 기준으로 세워가지고 돌리는 것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네, 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X축 주기를 해주는 그래서 X축 중심을 계산하는 것이죠. X축의 기준을 좀 계산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Z축 주의를 X축 주의를 하자는 건 우리 아마 잘못 얘기한 것 같고 Z축을 기준으로 Z축을 가만히 놔도 XY축이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Z축의 숫자를 쓰는 그쵸, 그쵸. 네, 맞아요. 숫자 그래서, 아, 네. 아, 네.